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일선 당원협의회에서부터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이 정당이 좀 더 현대 정당, 과학 정당으로 좀 바뀌고 또 좋은 정책, 야당이라고 하지만 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정 경험이 풍부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도 제시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걸 넘어서 대안도 제시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그 대안을 관철시켜 나가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운 네. 그 소외된 국민들에게 또 다가서는 따뜻한 보수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저 자유한국당의 그 현재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처방도 내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이끌 리더십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견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토론 순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제가 공통으로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각자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은 이겁니다. 당장 1년 후에 전국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그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이 공통 질문은 원유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취약지대로 드러난 것이 20대에서 40대 이르는 젊은층 그리고 여성 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권, 중부권, 호남권 다 2등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 영남권에서 자존심을 지켜준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도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그 젊은 층들을 위한 저의 지방선거 정책 대안인데요. 할마할바법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 할마할바법은 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가족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친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가족 양육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보탬이 됩니다. 좀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할마할바법을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추진을 해서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설명 못하신 부분은 이제 바로 이어질 주도권 토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진 후보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3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또 과거의 인물,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인물이 다시 당을 이끌고 간다면 국민들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정말 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 하시면서 저희의 돌린 마음을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첫째, 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파를 정말 극복하고 또 청산해서 저희가 당의 화합과 단합을 잘 이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내외 인재를 광범하게 저희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인물을 잘 엄선해서 훌륭한 인물들을 골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공정한 공천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후보는 여론조사 안 하고 공천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정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작년 20대 총선 때처럼 그런 엉터리 공천이 돼서 참패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의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고 두 번째 인재 발굴을 하고 세 번째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지방선거 전략 또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 주제로 이제 주도권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번 경우에는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원유철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저희가 지금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안 되는 저희 당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말고는 충청권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제1의 급선무가 당의 민심이 돌아선 저희 당을 어떻게 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내년 12월 전까지는 저희 국민 지지율을 지금의 10% 내외로 있는 것을 저는 최소한 한 30% 가까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극약 처방 또 거기에 위해서 정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는 정치 영토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치 영토를 연령적으로는 이제 20대, 30대, 40대로 넓혀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 3등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대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는 정말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것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연령적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엔 지역적으로 지금 이 수도권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통체증 때문에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갈 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우리 자유한국당의 3명의 후보자들과 함께 제가 당대표로서 대국민 공약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공약이 뭐냐면 경부와 경인 고속도로에 이 지하 복층화입니다. 서울 한남동에서부터 경기도 안성, 이 평택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름까지 잠깐요. 이제 우리 복층화. 원희철 마무리 5만 할게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네. 답변이 30초 이내에 되는데 지금 2분. 제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게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무리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 경인 고속도로를 이 지하 복층화하는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걸 밑을 지하 2층, 3층을 뚫어서 대한민국 건설 기술, 터널 기술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이 교통 체증을 전혀 없는 지역으로 확 뻥 뚫린 그런 수도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효철 후보님은 내년도 경기도지사 나오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공약 발표 같으신데. 아니 서울시장, 인천시장까지 포함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지지율을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정말 다시 돌려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정당으로 되느냐. 이 점이 사실은 지금 우리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의 정말 당원 수백만 당원과 함께 고민해야 될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 생각엔 그런 정책 한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우리 그동안 잘못한 거 정말 이 지경까지 보수층의 지지층의 마음을 너무 저희가 상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반성과 성찰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과 그리고 소통, 낮춘 자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국민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또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귀담아 듣고 또 경제 정책도 살릴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과거에 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여당 때 추진하고자 했던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프리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강력히 하면은 여당도 좀 바뀐 입장에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계파 없이 당을 안정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자세로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좋은 서민 정책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그걸 안 한다면 우리가 싸울 정도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동의하시죠? 네, 100% 동의합니다. 네. 예. 조금 시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은철 후보가 5분간에 걸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 탄핵 정국 거치면서 대선 패배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5선의 중진 의원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거듭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총선 때 당 대표께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가 그래도 이제 당이 누가 도장을 들고 그 법적인 법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의 권한 대행으로 제가 역할을 맡았고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저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추대하시고 다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으로도 추대되는데 그 당시 당내 반발도 있었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도 있는 제가 또 맡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제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받은 걸로 내려놓고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바로 갔다는 말씀드리고 네, 질문을 좀 그래서 해주세요. 아까 설명을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신상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 지도부가 또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또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런 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당의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틀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일 먼저 국민 앞에 그동안의 우리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 작년 총선 전후로 그 전부터 보여줬던 이 계파 정치, 내부의 싸움, 갈등 이런 데 대한 욕심스러운 우리 정치의 그동안의 책임, 행태 이런 것을 사과하고 저는 반성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두 번째로 당 지도부 구성을 저는 아무 계파가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뭐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뭐 당위원장님들 문자 몇 번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담이 없고 빚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 주요 인사들을 능력을 보고 계파에 관계없이 골고루 등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1차적인 과제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 젊은 층에 대한 우리 당의 그런 다가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모든 그런 정책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판을 짓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저는 10대 민생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나서 단판을 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님께서 여론조사는 안 하고 그냥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1인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 당원의 총의가 모여진 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당입니다. 국가의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듯이 우리 자유한국당도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님도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 여론조사가 합산된 상태에서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을 삼는데 내년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 후보자들 공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가 되시면 할 것인지 좀. 네, 저도 원유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없이 공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대표 당권을 진 사람은 이 공천의 유혹을 느끼고
또 자기 주변 측근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일수록에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 거기서요. 제가 아니, 제 답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게 되면 시간이 엉망이 되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질문하시고 네. 자기 PR 하시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입장이 같으니까 입장이 잠깐만 같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시간을 예.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아까 15초 남겼잖아요. 잠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예, 사회자 직권으로 예, 15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똑같은 15초만 더 생각인지 여쭤보려고. 근데 저는 또 원효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천권 내려놓는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당 대표면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공천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공천을 제대로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후보가 아주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좀 넘었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1분씩 저희들이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원유철 후보, 신상진 후보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원유철 후보 시작하시죠. 네. 이번 7.3 정당대회로 새로 선출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정말 제1야당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견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도 제시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승리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유철이 당대표가 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수구, 보수, 낡은 정당을 이제 젊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고 강한 당대표, 다시 승리하는 자유한국당을 기호 3번 원유철이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신상진 후보. 네, 오늘 잘 보셨습니까? 홍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후보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7.3 전당대회, 쓰러져가는 자유한국당, 보수의 괴멸, 우리가 이것을 정말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잘못해온 모든 것을 청산하고 또 새로운 인물로 당대표를 교체해서 또한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어려서부터 서민의 가정, 또 학생 노동운동, 또 이 서민 동네 성남 경기 성남중원구라는 그런 어려운 서민 동네에서 사선한 저 국회의원 신상진에게 당을 한번 맡겨주시고 제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정치개혁을 크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와 KBS가 함께 보내드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경선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올바른 판단에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요일 현장 투표 그리고 30%의 여론조사가 모두 합산되어서 최종 당대표가 결정될 겁니다. 토론 토론을 각자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은 이겁니다. 당장 1년 후에 전국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그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이 공통 질문은 원유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취약지대로 드러난 것이 20대에서 40대 이르는 젊은층 그리고 여성 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권, 중부권, 호남권 다 2등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 영남권에서 자존심을 지켜준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도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호흡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일선 당원 협의회에서부터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이 정당이 좀 더 현대 정당, 과학 정당으로 좀 바뀌고 또 좋은 정책, 야당이라고 하지만 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정 경험이 풍부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도 제시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걸 넘어서 대안도 제시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그 대안을 관철시켜 나가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운 네. 그 소외된 국민들에게 또 다가서는 따뜻한 보수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현재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처방도 내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이끌 리더십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견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토론 순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제가 공통으로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3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또 과거의 인물,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인물이 다시 당을 이끌고 간다면 국민들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정말 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 하시면서 저희의 돌린 마음을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첫째, 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파를 정말 극복하고 또 청산해서 저희가 당의 화합과 단합을 잘 이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내외 인재를 광범하게 저희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인물을 잘 엄선해서 훌륭한 인물들을 골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공정한 공천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후보는 여론조사 안 하고 공천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정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작년 20대 총선 때처럼 그런 엉터리 공천이 돼서 젊은 층들을 위한 저의 지방선거 정책 대안인데요. 할마할바법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 할마할바법은 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가족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친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가족 양육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보탬이 됩니다. 좀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할마할바법을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추진을 해서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가족 공동체가 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명 못하신 부분은 이제 바로 이어질 주도권 토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진 후보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참패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의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고 두 번째 인재 발굴을 하고 세 번째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방선거 전략 또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 주제로 이제 주도권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번 경우에는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원유철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저희가 지금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안 되는 저희 당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말고는
뭐 충청권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제1의 급선무가 당에 민심이 돌아선 그 저희 당을 어떻게 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내년 12월 전까지는 저희 국민 지지율을 지금의